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정부는 서울에만 52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답니다. 이 52만 공급이란 소리는 52만 가구의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를 갖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저는 중요한 게 그 한 개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지역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잘 유념해서 고를 수만 있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 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공급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과거에 이 공급이라는 거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쓴맛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이전에 서울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을 때 시장의 직권으로 해제한 주택 재개발 사업만 벌써 사업장만 170곳 정도 됐고요. 이거는 직권으로만 해제한 게 이 정도예요. 시장 직권으로.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한 사업지가 200곳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해제 지역을 합치게 되면 이게 370곳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1기 신도시 하나 만들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1기 신도시를 만들 만한 물량 자체가 이 해제로 인해서 재개발 해제로 인해서 날아갔어. 그러면 그만한 물량이 그 당시에 지정이 됐으면 올해 내년 앞으로 4, 5년 뒤에 입주까지 한다라고 해서 공급이 원활해지면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는 집값을 잠재울 수가 있을 텐데 공급 물량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많은 부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심복합사업, 모아타운 이런 정비사업지들을 많이 신규 지정을 해서 앞으로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 서울 안에 필요한 지역 안에 새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울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흐름으로 바뀌게 됐냐면 일단은 아파트는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죠.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좋은 자리들이면 계속 열심히 사서 모으고 있는 종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파트가 아니죠. 빌라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미 19개월 동안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 7월 달부터 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 왼쪽에 있는 건 아파트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파란 막대는 빌라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비슷하긴 했지만 빌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개월 지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는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아파트 거래량보다 무려 4배 이상 빌라 거래량이 큰 폭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금 빌라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아파트는 웬만한 아파트 5억 정도는 있어야 사고 재건축 들어간다는 아파트는 7억 정도 있어야 괜찮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안에 중심부나 강남에 있다 하더라도 1, 2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데 훨씬 접근이 수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돈에 내 집을 사놓을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빌라 쪽의 거래가 아파트보다는 많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빌라가 아파트가 안 된다면 사람들은 사기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정책적으로 주택 공급을 재개발로 포커스를 잡고서 서울 안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될 수 있구나. 내 집이, 내 빌라가 아파트가 된다는데 이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정말 좋은 자리를 찾아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에다가 희망을 걸고 지금 빌라를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거를 아파트를 만드는데 아마 가능성이 없는 이런 규제 완화가 안 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러면 굳이 빌라를 사지 않을 텐데 지금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다 보니까 좀 불확실해. 근데 이 빌라는 서울시장 바뀌고 나서 모아타운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요, 역대급으로 규제 완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 완화가 돼버렸죠.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불확실한 거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없죠. 확실한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빌라 쪽의 수요가 이러한 이유 등으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된 거고요. 이 흐름은 신규 재개발 구역을 앞으로 거의 400곳, 500곳 이상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흐름은 끊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 흐름 자체가 최소 2, 3년 이상은 이 빌라가 아파트를 추월해서 거래가 많이 되는 시장, 그리고 빌라의 값이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그냥 아무 빌라나 내가 집어 가야지만 되는 건가? 서울의 아무 지역에만 내가 아파트를 받으면 되는 건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곳에 그곳에 아파트가 돼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기준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확실한 호재를 여러분들이 골라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호재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호재도 두 갈래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뭐 호재가 발표가 돼서 어디에 지하철이 뚫린다더라, 어디에 업무타운이 만들어진다더라, 어디에 뭐가 생긴다더라, 이거 철도 정비창 이사하고 여기에 뭐가 생긴다더라, 이런 거 자체가 호재긴 한데 아직 불확실한 거잖아요. 뭔가 확실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재도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이 집값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내가 그 주변에 있으면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호재가 별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히 GTX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A 노선은 착공이 됐다 치지만 B 노선, C 노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송도라든지 이쪽 노도강 지역이다라든지 GTX 들어가서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못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이 호재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큰 역할을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확실한 호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파트 재건축은 어떨까요? 확실한 겁니까? 불확실한 겁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지금 분명히 좋아지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은 저는 이거 역시도 재건축 호재 역시도 제 기준에는 불확실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재초안이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통과가 돼야 돼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과 싸움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이게 재초안이 풀릴 거다라고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재초안이라는 거에 그냥 목매어서 무조건 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 내가 투자하는 거는 좋을 거, 재건축이 좋긴 한데 지금 시점은 얘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크니까 지금은 좀 제껴두자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재개발 쪽에서도 확정돼 있는 규제 완화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오세훈 시장이 시장님으로 당선된 이후에 서울 안에는 38곳의 모아타운이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만으로도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신규 지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확실할 수 있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노후도라고 하거든요. 이 노후도 요건 자체를 57%로 대폭 완화를 시켜놨고요. 여기에 층수 제한까지도 2종의 7층 제한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13층으로 만들 수 있게 바꾸고, 2종의 일반 주거지역 15층 이하를 갖다가 제한을 폐지시켜 놓을 만큼 이런 모아타운에 대한 제도 완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용도 지역을 상향한다라든지 용적률을 완화를 줘서 이 지역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규제가 완화가 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시점에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투자는 재개발로 투자하던 재건축을 투자하던 여러분들을 선택의 몫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확실한 개발지입니다. 이 확실하다란 소리는 언제 몇 년도에 뭐가 될 것 같아, 앞으로 여기에 뭐가 지하철이 개통된다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들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한전부지 개발 사업이 2026년도에 완성이 된다, 27년도에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빠졌던 금액이 이때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코엑스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건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서울역 주변에 현재 가격이 약세인데, 이 사업이 올해 말 내년 중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2025년이나 26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혹시나 빠졌거나 잘 안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완성이 되면, 아니 서울에 코엑스가 생긴다니까요. 코엑스 몰, 인터컨티넨탈 호텔, 아셈 타워, 현대백화점, 이런 게 생기는 자리가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러면 이 지역도 주변 지역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GTX A 노선, 지금 GTX A 노선에 대해서 말 많잖아요. 동탄, 킨텍스 이런데 말 많지 않습니까? 집값이 빠졌네 어쩌네. 그거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건 개통 아닙니까? 이거 개통 언제 됩니까? 빨리 되면 2024년도 아니면 2025년도에 개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에 서울역, 그 다음에 어디에요? 킨텍스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개통이 되면 그때는 자기 가격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개발지로 찾아 들어가는 게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요. 지금 확실한 개발지로 진행되는 지역들, 지금은 여기 세 군데지만 좀 여러 군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지역들은 현재 착공을 하고 있거나 공사 중인 개발 지역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주변의 집값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강동구에서 비지밸리라고 하면은 요 비지밸리 사업은 업무단지하고 여기에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공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개발 사업들은 주변에 뭐 강동구의 고덕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옆에 강일지구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남시라든지 하남 미사간병까지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지역들이 이제 철거에 들어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런 대규모에 있는 상업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철도 자리가 굉장히 주변과의 단절이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이제 뭐 이런 단절성도 해소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필요했던 아파트 단지는 상당히 큰데요, 이 주변 일대에. 근데 여기에는 이런 상업시설,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부족했는데 이 자리에, 광운대 역세권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곳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면 서울역 마이스 산업, 서울역이 개발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삼성동 GBC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동 GBC는 형이고요, 서울역은 동생급 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두 개가 이제 뭐 서울역이 개발이 돼서 삼성동만큼 이만큼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울 안에 삼성동을 따라잡을 만한 유일한 자리들은 이런 서울역 개발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큰 이런 마이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서울역 개발이고, 삼성동 업무타운의 동생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동의 개발의 동생은 두 군데네요. 서울역에 한 군데, 여기 정보사 부지 한 군데. 이 정보사 부지도 지금은 토지 입찰이 삼성동의 한전부지가 된 것처럼 여기도 입찰이 다
끝나서 이미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시행회사가 이 사업에 이제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버사 부지 개발로 업무타운이 앞으로 3년 뒤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규모의 업무타운 개발이나 삼성동에 있는 마이스, 서울역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가, 땅값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주변 지역들, 뭐 서초 쪽이라든지 방배동 주변 일대에 땅값이 이런 강남권에서는 좀 낮은 수준인데 땅값 상승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쪽으로 넘어가서 저 끝에 김포공항 옆에 마곡지구라고 있는데, 마곡지구는 지금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고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마곡지구 또 최근에 좀 말이 많죠. 가격이 빠졌네 어쨌네. 근데 이거 역시도 마곡에 LG가 들어와 있고 주변에 다양한 이런 대기업군들이 앞으로 더 마저 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 16만 이상이나 되는 수요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가격들이 좀 빠졌다라는 소문 들렸을 때, 이럴 때 부지런히 문을 두들기면은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것까지 된다면 여러분들 투자의 실행에 옮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세 번째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확실한 절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절세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지금 세금이 취득세 내는 것도 이게 좀 무겁습니까? 7.10 대책 나온 이후에 이런 취득세의 중과가 8%, 12% 엄청나게 높아져서요. 우리가 쉽게 5억짜리 빌라나 이런 걸 하나 사더라도 거의 취득세만 4천만 원, 5천만 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확실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100%는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서 100% 감면받기는 어렵고 서울은 85%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취득세 85% 감면이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여러분들이 5억짜리의 이런 주택을 샀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2주택자 입장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5억이면은 이것만 해도 거의 5천만 원 정도 세금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 85%를 감면 받잖아요. 그럼 얼마 내냐면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취득세 내실 수가 있어요. 작은 소형의 빌라나 오피스텔,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분양가격이 6억 원 이하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확실하게 취득세를 8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딱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나 지금부터 부지런히 찾아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서울 안에서 저는 이곳이면 제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지역을 찾는 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 안에 뭔가 지금 확실하게 공사 중에 있는 개발지인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까지도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세금까지도 줄여가면서 내 아파트를, 그것도 서울 안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